난 내가 너의 절친인 줄 알았는데. 자말이다. 그래, 뭐 자말은 내 친구 목록에서도 윗줄에 있지. 그렇다고 내 친구 목록이 긴 건 아니다. 자말이랑 메러디스가 있다. 메러디스는 좀 무섭다. 하나, 둘, 그리고 파스칼, 셋. 자말, 파스칼, 그리고 메러디스. 메러디스는 날 무섭게 하니까. 아니다. 파스칼이 1등이다. 절친 맞아, 자말. 내 절친 중 하나야. 파스칼은 진실을 알고 있다. 그러자 자말이 웃었다. 평소처럼 함께 등교 중이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날이다. 왜냐하면 어제 병원에서 만났던 족제비를 닮은 펠릭스라는 아저씨가 나를 메러디스로부터 보호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날 보호해준다는 말이 메러디스에게 5분 장갑을 씌워주겠다는 뜻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방법일 거야. 그러고 보니 내가 사줘야겠는데. 저번에 양 모양을 한 5분 장갑을 본 적이 있다. 어디선가 그레그가 갑자기 나타났다. 얘를 반으로 갈라야 할 수도 있겠네. 그랬다간 상자가 필요하겠는걸? 자말이 대꾸했다. 살면서 사람을 반으로 가르는 건 본 적이 없다. 내 사촌 수지가 배에 치이기는 했지만 몸뚱아리 대부분이 붙어있는 상태였다. 뒷마당에서 발견한 다람쥐 중 한 마리도 몸이 반밖에 없었지만 자세히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체 어떤 마술사가 다람쥐를 상대로 마술을 하겠어. 고개를 저었다. 그 아저씨는 상자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인데? 사람들이 잃어버린 열쇠 같은 걸 찾아준대. 되게 멍청이 같은 마술사네. 그레그가 인상을 찌푸리더니 다시 자리에 앉았다.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맙소사, 왜 내가 이 두 사람에게 설명하고 있지? 메러디스가 그 이상한 마술사 아저씨한테 죽을 수도 있다니까? 메러디스가 자기 아들을 죽인 거 아니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잖아. 자말이 물었다. 나도 자세한 건 몰라. 버스 기사 에드가 제자리에서 방방 뛰는 아이들에게 앉으라고 나무라는 걸 바라봤다. 왜 급할 때마다 학교까지 가는 길이 더 멀게 느껴질까? 파스칼이 진정하라고 했다. 지난밤 파스칼이 말해준 것 중에 이게 있었다. 거침없는 행동은 비극으로 이어진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너무 자신감을 가지면 정말 슬픈 장면이 나타난다는 뜻인 것 같다. 파스칼이 정확히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았다. 차라리 메러디스가 탁 트인 운동장이 있으면 그 아저씨가 어디서 접근해도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 발견하면 바로 태워버리는 거야. 자말이 말했다. 자말의 계획이 좋아 보이긴 했지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다. 스쿠비2에서는 항상 그렇게 가던데.
미리 계획을 세웠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망치는 거. 혹은 누군가가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서 망친다거나. 지금 내가 배고프다. 아침에 와플을 먹었는데 토스터 온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제대로 익지 않았다. 하지만 불평했다가는 아빠의 눈초리를 받을 것 같아서 그냥 먹었는데 와플 중간 부분이 너무 차가웠다. 그레그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했다. 만약에 아저씨가 메러디스를 쏘면 어떡해? 그것도 그렇네. 그 아저씨가 알고 보니 엄청나게 잘 쏘는 사람인 거야. 몰라. 우리한테 핵이나 폭탄을 날리면 어떡해.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내 머리를 흐릴 순 없다. 일단 메러디스를 만나면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한테 알리는 게 좋은 것 같아. 자말이 말했다. 어른들께 나를 겁나게 하는 메러디스는 생각만으로 물건을 태울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 내 인형에 깃든 천사랑 대화하는 것처럼 내게는 천사와 대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잃어버린 열쇠를 찾아주는 한 미친 마술사가 메러디스를 죽이러 와요. 왜냐하면 언젠가 어떻게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메러디스가 자신의 능력으로 마술사의 아들을 태워버렸거든요. 아니요, 언제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몰라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 그 옷 정말 예뻐요. 네, 저도 입어보고 싶어요. 팔은 뒤로 묶는 거라고요? 멋진데요? 우리 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자말이 멍하게 허공을 보는 나를 보더니 말했다. 그냥 메로디스가 어른들 앞에서 물건 태우는 걸 보여주면 안 돼? 그러자 그레그도 끼어들었다. 그럼 어른들이 메로디스를 비밀 실험실로 데려가서 배를 갈라 안을 확인할걸? 외계인 실험하듯이 말이야. 너한테도 그럴 수 있어. 그러더니 날 보며 덧붙였다. 내가 눈을 깜빡였다. 저 앞으로 학교가 보였다. 어른들이 메로디스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해. 만약에 메로디스가 능력을 알리고 싶었다면 진작에 보여줬겠지. 메로디스가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데 그걸 내가 알릴 순 없잖아. 그걸 바로 난 실험실에 끌려가기 싫어요 라고 하는 거다. 물론 나도 그렇게 되는 상상을 많이 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애들을 밀치고 내가 먼저 내렸다. 물론 에드 아저씨에게 인사도 빠뜨리지 않았다.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아저씨는 잠시 후 저 아래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잡지를 읽을 예정이다. 버스 기사님에게 인사하는 건 기본적인 예의니까 하는 거다. 안녕히 가세요, 에드 아저씨. 메로디스가 그네 근처에 없다. 혹시 몰라서 쭉 둘러봤다. 심지어 2번 확인했다. 하지만 없다. 놀이터 전체를 다 뒤졌다. 아이들이 대부분 노는 곳에 삼삼오오 모여있지만 자말과 그레그가 평소 가던 야구장 대신 내게 다가왔다. 2 사람 역시 메러디스를 찾는 듯 했지만
내게 온 거로 보아 못 찾은 모양이다. 자말이 가방을 내려놓고 그네에 앉았다. 혹시 아저씨가 벌써 데려간 거 아니야? 안 돼. 어제 바로 왔어야 했는데. 하지만 병원 끝나고 왔다 한들 이미 다 하교해서 메로디스도 집에 갔을 무렵이었을 거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 족제비가 메로디스 주소를 알아냈나 봐. 그레그가 말했다. 그만하라니까. 저기 리사 웰치랑 그 무리한테 둘러싸인 사람이 메로디스 아니야? 자말이 턱으로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맞네. 저기 있네. 싸가지들 사이에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 메로디스가 대체 왜 쟤네들이랑 어울리고 있는 거지? 싸가지들이 메로디스를 애워싸고 있는데. 아니다. 어제 내가 없어서 그 싸가지들로부터 메로디스를 보호하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리사 웰치가 등교한 모양이다. 그리고 혼자 있는 메로디스를 보고 자말 가방 옆에 내 가방을 내려놓고 메로디스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메로디스 표정이 영 좋지 않다. 잔뜩 경계한 채 두 팔을 늘어뜨리고 리사를 노려보는 중이다. 서로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리사 손에 반쯤 녹아 천사가 깃든 너데니얼이 들려있다. 리사가 인형을 메로디스 앞에서 흔들어대며 뭐라고 하자 메로디스의 얼굴이 제대로 구겨졌다. 안 돼. 벌써 느껴진다. 곧 나쁜 일이. 메로디스. 내가 외쳤다. 내 목소리에 싸가지 무리가 일제히 나를 돌아보는 순간 리사 윌치의 빨간색 책가방에 달린 자질구레한 장식품에서 쨍그랑대는 소리가 나며 곧 화염구가 닥치리라는 걸 알려줬다. 리사 윌치를 제외한 모두가 비명을 질렀고 미처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리사가 엄마야 라고 크게 외치며 불붙은 가방을 어깨에서 떼어내더니 발 아래에 정갈이라도 있는 마냥 동동대기 시작했다. 언젠가 저렇게 하게 될 거라고 미리 말해주는 게 나을까? 메로디스를 제외한 모두가 뒤로 물러나자 재빨리 메로디스의 손을 잡고 진정시키려고 했다. 나를 돌아보는 메로디스의 눈동자에서 불꽃이 튀는 게 보였지만 그건 실제로 눈동자에서 튀는 게 아니라 리사 윌치 가방이 타는 게 반사됐을 수도 있다. 괜찮아. 제발 누구도 죽이지 말아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에 미안함을 느끼며 속삭였다. 메로디스가 자신을 살인자로 여기는 건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슷한 건가? 메로디스는 벌써 3명을 태우지 않았나? 그래도 얼굴에 반쯤 농담이라는 느낌을 주려고 했다. 그래야지 내가 혹시 타 죽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걸 들키지 않을 테니까. 몰라. 내 표정이 제대로 먹혔는지는 자신 없다. 지금은 메로디스가 나까지 태울까봐 너무 무섭기만 하니까. 어디선가 교장 선생님이 소화기를 들고 나타났다. 영화에서나 보던 거라 실제로 쓰는 걸 보고 싶었던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구경하며 평소처럼 숨을 쉬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코를 막아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교장 선생님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빨간색 가방에 흰색 거품을 마구 뿌리는 사이 운동장에 있던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모여들었다. 무슨 일이지? 교장 선생님이 진짜로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로 화가 난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그냥 화난 목소리보단 조용하지만 평소 목소리보다 훨씬 낫다. 릴리 매드윕이 리사를 불러 태우려고 했어요. 애들 사이로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빠르게 번지기 시작했다. 교장 선생님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뭐? 아니에요. 제 가방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고요. 그러자 누군가의 콧방귀가 들렸다. 그레그인 것 같다. 교장 선생님은 들고 있던 수화기를 놓고 허리춤에 손을 얹었다. 어른들이 아이로부터 답변을 원할 때 하는 그 자세다. 애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만약에 애가 진짜로 말을 안 하면 엄청나게 화를 낼 수도 있는 그 자세. 내가 양손을 들며 말했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방금 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메러디스가 말했다. 릴리가 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그래. 뭐 이제 이렇게 할 건가 보네. 그래도 이게 차라리 낫다. 내가 알기로 지금 족제비 아저씨가 근처 덤불에 몸을 숨기고 메러디스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빨리 선생님, 제발 빨리 메러디스를 학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나저나 오늘 넥타이 멋있네요. 직접 고른 거예요? 몰랐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예쁜 거 알겠어요. 심지어 난 넥타이는 전혀 모르는데. 교장 선생님이 소화기를 들더니 말했다. 둘 다 따라와라. 리사는 공포에 질린 것 같았다. 조금 전까지 자신의 책가방에 불이 붙었으며 자신이 잿더미가 되지 않고 무사한 것은 불이 몸으로 번지기 직전에 솟아오른 본능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을 태워버릴 뻔한 사람의 인형을 빼앗고 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그러니까 누군가의 바비 인형을 훔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주인이 찰스 맨슨 같은 흉악범이었던 거다. 너도 릴리 매드윕. 그 말에 다시 정신을 차렸다. 네? 왜 저까지 가요? 전 아무 잘못 없다니까요. 교장 선생님이 나를 향해 고개를 낮추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로? 그 말에 잠시 머뭇했다. 네. 그래도 따라와라. 선생님이 손가락을 들어 다들 입을 다물라는 손짓을 했다. 그리고 학교를 가리키며 이제 다들 수업 들으러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교장 선생님, 덕분에 우리 모두 죽게 생겼네요. 아마 리사도 죽을 거예요. 그건 그리 나쁜 일은 아니겠어요. 그냥 리사만 죽으면 참 좋을 텐데. 하지만 나는 바삭한 통구이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혹시 따로 가면 안 돼요? 그에 대한 대답은 물론 아니오였다. 리사 웰치,
메러디스와 나는 곧장 학교로 들어가서 교장실로 향했다. 리사 얼굴이 밀가루 반죽처럼 하얗게 질렸다. 입이 좀 비뚤어진 것 같은데. 아마 저번 주에 자빠져서 그런 거겠지. 리사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걔네 아빠가 공들여 만든 치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소문에 의하면 큰 덩어리가 깨지는 바람에 아직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했다. 메러디스는 평소처럼 귀신 같은 모양새였다. 얼굴 반쪽에 화상을 입어서가 아니라 얼굴이 잠을 전혀 못 자는 사람 같았으니까. 진짜 안 자는 거 아니야? 내가 메러디스였다면 자는 사이에 부모님이랑 집을 다 태워버렸다는 사실에 다시는 잠을 못 이룰 것 같다.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다. 단호함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인가? 교장 선생님은 평소처럼 보였는데 그 말은 화가 난 대머리라는 뜻이다. 온통 독수리 그림으로 가득한 사무실 책상에 앉았다. 대체 독수리 그림은 몇 개나 가지고 있을까? 너무 아끼는 그림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메러디스가 열받으면 가장 먼저 독수리 그림부터 태울 테니까. 그리고 우리를 태우겠지. 부디 리사 먼저 태워줬으면 좋겠다. 내가 죽더라도 마지막으로 리사가 고통받는 건 보고 싶으니까. 안다, 나쁜 생각이라는 거. 하지만 지금 나한테 파스칼도 없으니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도 없다. 셋이 나란히 교장 선생님 맞은편에 앉자 선생님이 우리를 쳐다봤다. 어딘가에서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곧 애들이 들어오겠군. 타 죽는 애들이 더 많아지겠어. 아침부터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면 안 되지, 얘들아. 누가 먼저 말할래? 교장 선생님이 무겁게 말을 꺼냈다. 어차피 다른 방법으로 물어볼 수도 없는 것 같았다. 교장 선생님이랑 웃긴 영화를 보면 어떨지 상상했다. 혹시 태어나서 한 편도 안 본 거 아니야? 하나쯤은 봤겠지. 하지만 웃었다간 놀랄지도 몰라. 교장 선생님은 웃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리사가 먼저 입을 뗐다. 메러디스와 같이 놀려고 했는데 갑자기 릴리가 와서 제 가방에 무슨 짓을 하더니 가방이 폭발했어요. 그 말에 교장 선생님이 화난 눈으로 날 쳐다봤다. 이건 이미 밖에서 이야기 끝난 거 아니었어? 이건 아까 이야기 끝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선생님, 어디서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혹시 따로 상담하면 안 돼요? 내가 물었다. 조용히. 그때 메러디스가 입을 열었다. 아침 내내 소리 지른 사람처럼 쉰 목소리가 나왔다. 속으로 엄청나게 지른 거 아닐까? 그래도 진짜 목소리가 쉴까? 아니, 그러진 않을 거야. 그랬다면 난 항상 목소리가 쉬었을 테니까. 제가 불을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사가 제 물건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어요. 리사랑 그 무리가 절 애워싸고 놀려서 화가 났는데 리사 가방에 불이 붙은 건 제가 화를 냈기 때문이에요.
일동 조용해졌다. 리사와 교장 선생님이 메러디스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나는 메러디스의 말을 다 이해하지만 만약에 메러디스의 능력을 모르는 상태로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것도 내가 근처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더욱더 이해하기 힘들 거다. 교장 선생님이 이자의 몸을 묻더니 머리털이 없는 머리를 문질렀다. 저라면 어떤 느낌일까? 나는 내 머리카락이 좋기 때문에 머리를 밀 일은 없지만 대머리 상태에서 저렇게 문지르면 재밌을 것 같긴 하다. 가방에 불이 붙었다. 네가 화를 내서 말이지. 교장 선생님이 메러디스의 말을 그대로 읊었다. 네. 메러디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그 애가 안쓰러웠다. 불쌍한 메러디스. 내가 꼭 오븐 장갑 사줄게, 진짜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비싸진 않을 거다. 나도 그간 용돈을 꽤 모았고 양 모양의 오븐 장갑을 사면. 저 아까 죽을 뻔했다는 거 좀 알아주실래요? 리사가 말했다. 교장 선생님이 책상에 몸을 기대더니 10손가락을 머리에 댔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게 마치 모든 상황을 내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았다. 이번에도 말이다. 릴리, 넌 그만 가봐라. 드디어 우리 목숨으로 도박해줘서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 잠시 그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이 내게 고갯짓을 하더니 어서 가보라고 손짓했다. 빨리 교실로 가. 리사와 메러디스를 봤다. 리사는 누구 하나 곧 죽일 것 같은 얼굴이었고 메러디스는 슬퍼 보였다.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왜냐하면 일단 내가 걔랑 떨어지면 다 함께 용암에 휩싸일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메러디스가 집에 있는 게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족제비 아저씨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어서 가거라, 릴리. 교장 선생님이 아직도 안 나간 나를 보면서 한 번만 더 말하게 만들면 제대로 화를 낼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메러디스를 보며 말했다. 족제비를 조심해. 나를 바라보는 메러디스의 표정이 뭔 개소리야 라고 하는 것 같았다. 복도로 나왔다. 교장실을 빠져나오니 기분이 좋았다. 와, 독수리 그림이 왜 저렇게 많아? 혹시 독수리랑 결혼한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저 그림이 전부 가족 초상화였다던가. 부디 메러디스가 내 암호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참, 아무래도 완전히 헛소리처럼 들렸을 것 같은데. 다시 교장실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아무 미련 없이 교실로 향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다들 궁금해했다. 리사의 싸가지 무리는 리사가 납치당하기라도 한 듯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심지어 내 앞자리인 루이스 브로디마저 걱정하는 얼굴이었다. 무슨 일이야?
루이스가 물었다. 메러디스랑 리사가 정학당했어. 난 미리 알고 있다. 사무실 직원이 교실에 들어와서 카터 도그빌 선생님한테 쪽지 하나를 줄 거다. 그럼 선생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인지 알려주겠지. 물론 그 일은 앞으로 30분 후에 일어나겠지만 그것까지 루이스한테 설명할 순 없다. 맙소사, 아까 가방을 그네 옆에 두고 그대로 와버렸네. 안에 파스칼도 있는데. 가지러 가려면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누가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파스칼은 언제나 내게 돌아오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돼. 파스칼은 거기서 자기 일을 하는 중이야. 이따가 내가 가지러 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 거야. 30분 후 사무실 직원이 들어왔고 리사와 메러디스가 각각 3일간 정학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학교 식당에서 화재 관련 조례가 있을 거란다. 이제 리사가 메러디스를 보내줄 때 도움이 되겠다. 일렬로 서라, 얘들아. 화가 잔뜩 난 화염 소녀가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비켜. 부디 족제비 아저씨가 그게 무서워서라도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아저씨가 왔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바깥 주차장을 쳐다봤다. 메러디스네 양가족이 데리러 오는 게 보일까? 가족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안다면 좋을 것 같은데. 리사는 아마 3일 후에 똑같은 빨간색 가방을 사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등교할 것이다. 멍청한 계집아이. 자기 자신이 죽음의 불꽃을 부르는 존재인걸. 하지만 그 말은 안 할 거다. 특히 메러디스한테는 더욱더. 조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카터 도그빌 선생님이 칠판에 필기체로 뭔가를 쓰며 말했지만 전혀 읽을 수 없었다. 즉흥적이긴 하지만 오늘도 전반적인 안전 사항과 관련한 조례가 있을 거야. 그 말에 다들 싫은 소리를 냈다. 나도 조례 시간이 너무 싫다. 조례 시간에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내 뒤에 앉은 3학년이 맨날 내 의자를 차면서 내 머리에 종이 뭉치를 던진다. 이름도 몰라서 얼간이라고 부른다. 사실 얼간이의 정확한 뜻도 모르는데 꼭 다른 뜻 같단 말이야. 1시간 후 다들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평소에는 이 많은 접이식 의자를 어디에 보관할까? 의자만 모아두는 방이 따로 있나 봐. 여전히 메러디스 걱정에 미칠 것 같았다. 그리고 파스칼도. 내가 점심 먹고 찾으러 갈 걸 알겠지만 그래도 내 가방에 갇혀서 대화할 사람도 없이 홀로 있으려면 얼마나 외로울까. 혹시 인형을 움직여서 모험이라도 떠나진 않을까? 부디 비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맞다. 메러디스를 쫓는 미친 아저씨가 있었지.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해. 사실 족제비 얼굴 아저씨가 메러디스를 총으로 쏠까봐 너무 걱정돼서 조례 내용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교장 선생님이 앞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있었는데 내 자리에서는 잘 안 보였다.
앞줄에 앉았더라면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알아들었겠지만 내 지정석은 뒤에서 두 번째 줄. 자꾸 이자나 쳐대는 얼간이 앞자리다. 다들 조용해졌지만 교장 선생님 말이 여전히 잘 안 들렸다. 아무래도 마이크가 고장난 것 같다. 지금 말하는 소리 정도면 그냥 앞줄만 들으라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 겨우 들을 수 있었다. 플로레스 경관님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사람을 가리켰다. 다들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머리가 울리는 것 같다. 아니, 부은 것 같아. 갑자기 왜 이렇게 어지럽지? 발을 내려다봤다. 발이 제대로 안 보였다. 릴리, 괜찮니? 아랫줄에 서있던 카터 도급일 선생님이 나를 보며 물었다. 목소리가 잠시 그 순간을 가르고 내게 날아든 것 같은 기분이다. 내가 아파 보인다고 누가 선생님에게 말한 모양이다. 아프진 않은데 기분이 너무 이상해. 머리가 어지럽고 혼란스럽다고 해야 하나? 왜 내 발이 안 보이는 거야? 점점 바닥이 흐려졌다. 조금 전까지 교장 선생님이 서 있던 연단으로 초대 손님이 올라왔다. 이제 그 사람 손에 작동하지 않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다. 잠시 웅웅대는 소리가 나더니 이번에는 제대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저 아줌마가 쓰니까 고쳐졌네. 아줌마가 목을 가다듬더니 인사했다. 릴리? 카터 도급일 선생님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발이 안 보여요. 말이 목에 차올라 겨우 뱉을 수 있었다. 선생님의 다음 질문이 제대로 안 들렸다. 뭐야 이게. 귓가에 울리던 소리가 이젠 새된 소리로 바뀌었다. 소리가 멈추지 않아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그때 소리가 멈췄다. 모든 게 멈췄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릴리? 선생님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다른 애들도 하나둘 나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보여요? 내가 속삭였다. 뭐가?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건 안다. 안개요. 연단을 바라보자 칠흑 같은 눈으로 나를 마주보는 경찰 제복의 그녀가 보였다. 학생들 사이로 기침이 들렸다.